자, 오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임차인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경매에 의해서 매각된 임차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더라도 배당에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다. 비워줘야 되겠죠. 받으려면, 배당 받으려면. 단 경매 신청할 때는 안 비워줘도 됩니다. 경매 신청할 때는 안 비워줘도 되지만 보증금을 받으려면 비워줘야 됩니다. 상가 동시행을 해야 되죠. 원래 우리 매매나 임대차도 마찬가지. 세입자 보증금 내주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법원 경매를 통해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 거래 허가 받아야 된다. X죠. 법원 경매 허가 안 받아도 되고요. 압류부동산 공매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의 경우는 3회 이상 유찰된 경우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허가 안 받아도 되는 게 수용되는 경우도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자, 3번입니다. 등기한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등기면 등기한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등기 안 하고 그냥 대항력만 갖추면 다음 날이죠.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만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 생기지만 임차권 등기를 하면 등기한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틀렸고, 4번입니다. 상가 임대차 기간은 6개월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죠. 없다 해서 X, 다 X네요.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상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 신용권 행사 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 신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예를 들면 5년간 장사하고 나서 임차인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전차인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이 아니라 임차인의 남은 기간 5년 범위 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해서 계약갱 신용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6번 가압류 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은 그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이 말이 말소 규정 권리보다 최선순위 전세권자라도 배당 요구하면 말소되죠. 배당 요구 안 하면 인수됩니다. 그래서 6번도 옵니다. 7번입니다. 두 가지가 아니라 매각 방식은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호가 경매, 기간 입찰. 호가 경매가 빠졌네요. 기출문제입니다. 7번. 세 가지 방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이거 시험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8번. 조금 전에 아까 이야기했죠. 암기 프린트 44번에 12번, 15번. 2+1 업무정지 2번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돼도 임의적 취소라고 했죠.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매수 신청들의 경우 시험에 나온 건 아닌데 8번은 헷갈리니까 암기 프린트 42번에 42번이 아니고 40번에 44번 42번이 아니고 44번에 12번 15번에 있습니다. 자, 다음은 9번입니다. 상가 임차인이 3개월 이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금지 조치를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이 해지 계약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아니라 3개월 지나면 돈 내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10번.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정으로 매각 대금의 10분의 1, 매각 대금의 10분의 1을 공탁해야 됩니다.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하는 경우만 돈 냅니다. 매각 불허가 결정에 대해서 허가 내달라고 항고하는 건 돈 안 내도 돼요. 이런 거는 시험 불허가 결정에 대해서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는데, 왜냐하면 허가해주면은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이제 장사할 건데 못하게 계속 경매 절차를 지연시키려면 항고 보증금을 내야 되는데, 매각 불허가 결정 났는데 항고해달라고 허가해달라고 항고할 때는 돈 안 내도 되긴 합니다. 돈 안 내도 되는 건 시험에 나오지 않았어요. 어쨌든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하려면, 허가 내주면 안 된다고 항고하려면, 다투려면
항고 보증금을 내야 된다. 왜냐하면 고의로 경매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재매각 절차에서 전의 매수인은 매수 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 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그렇다 했죠. 왜냐하면 보증금만 내놓고 잔금 안 내가지고 또 재매각 하는데 또 입찰에 참여해서 또 보증금만 내고 또 잔금 안 내고 이러면 계속 경매 절차가 지연되겠죠. 그래서 다시 재매각 절차에는 입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12번 매수 신청 대리 업무 정지는 1월 이상 2년 이하 암기 프린트 20번 맨 밑에 있습니다. 중개사무소 업무 정지는 최대 6개월 이하입니다. 13번 소속 공인중개사도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할 수 있다. 기출문제입니다. 없죠? 소속 공인중개사가 매수 신청 대리 하려면 그만두고 일단 먼저 그만둬야 되겠죠? 그만두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부터 먼저 한 후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을 해야 될 것입니다. 14번 상가 임대차의 경우 계약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주택은 가능한데 상가는 안 됩니다. 주택은 가능합니다. 상가는 4년 계약했다가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다시 4년이 연장됩니다. 그럼 4년 연장됐는데 중간에 나가겠다 말 못합니다. 근데 상가는 몇 년을 계약했든지 간에 상관없이 4년 계약했다 하더라도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는 임대차 기간 2년입니다. 2년 더 안 살고 중간에 나가겠다고 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한다고요. 주택은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은 둘 다 해지 통과할 수 있죠. 주택이나 상가나.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14번 X입니다. 15번입니다. 15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되면 표시를 제거해야 되고요. 업무 정지 받으면 출입문에 표시해야 된다. 맞죠? 16번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 동안 연체한 차임은 계약 해지, 갱신 거절 통지 등의 계약 갱신 거절 등의 사유가 되는 차임 연체액으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연체한 차임액에 대한 임대인의 그 밖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연체한 차임액에 대한 임대인의 그 밖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장사 안 되면 6개월 차임을 연체하더라도 해지해서 내쫓을 수는 없지만 나중에 장사 잘 되면 연체이자까지 다 받아낼 수 있다. 지연배상금까지 다 받아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입자는 웬만하면 내야 되겠죠. 월세. 나중에 연체시킨 거에 대한 연체이자까지 다 물어내야 된다고요. 그 대신에 해지는 못한다고. 이때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만 이때 코로나 때문에 문 많이 닫았잖아요. 집합 제한, 집합 금지 명령 받아가지고. 자, 17번입니다. 돈 다 내면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했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기일입찰에서 매수 신청 보증금은 매수 가격, 선행금액, 입찰 가격, 응찰 가격의 10분의 1이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최저 매각 가격 10분의 1. 19번입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 2등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신고한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고 했죠? 5입니다. 5. 자, 20번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 실무 교육은 누가 한다고 했어요? 법원, 지방법원장이 아니라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입니다.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말은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하거나 1년 안에 매수 신청 대리 등록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되고요.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하려면 또 교육받을 필요 없다. 왜냐하면 이게 주로 법 같은 걸 강의하는데 법은 1년마다 지금 특히 세법은 1년마다 해마다 바뀌죠. 이 법은 1년마다 계속 바뀝니다. 왜냐하면 법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고 이러면은 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규제를 해야 되고 내려가면 규제를 풀어야 됩니다. 어느 정권이 잡았다 하더라도 정권을 급격하게 올라가거나 급격하게 내려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20번 X입니다. 지방법원장이 아니라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암기 프린터는 53번에 까만 별표 되어 있는 부분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53번 까만 별표, 두 번째 박스에 까만 별표 있죠. 자, 이제 1, 2월 강의를 모두 끝냈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3, 4월 또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3, 4월, 5, 6월부터 잘 버텨야 돼. 지금 1, 2월은 모르니까 듣고 있다가 3, 4월, 5, 6월 되면 아는 거 하는 것 같으니까 별로 듣고 싶지가 않아요. 다 아는 거 들어봐야 소용없다. 헛소리만 맨날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참아야 돼. 저도 남은 강의를 들어봤지만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는 걸 듣고 있는 게, 아는 걸 들으면서도 어머나 하면서 신선하고 충격적이고 새로 듣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인내심을 가지고 너무 성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 쉬면 안 돼요. 계속 듣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예습 복습 안 해도 충분히 고득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관리 잘하고 다음 달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